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영란 개혁신당 강릉 당협위원장,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 강릉시 당협위원장 이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장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다시 해주시죠. 네, 우리 MBC 문화방송 92.7 FM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 반갑고요. 개혁신당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탄핵 정국에서 언제 지금 선고가 되나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봤는데 예. 뭐 저희는 항상 대선 준비, 네, 대선 준비. 스탠바이 군소정당에 비해 항상 우리는 백보 앞에 먼저 나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오늘 이제 처음 방문을 해주셨어요. 예. 자,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십니다. 이규원 위원장님께서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주 출신 이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강원도당 위원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주 남짓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사실 또 지금 저희 또 중앙당에서는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요새 좀 현안이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제 고향인 원주에서 또 마침 제가 여기 원주 MBC 옆에 있는 네.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학성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전화 주셨길래 엄청 반가워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또 뭔가 이렇게 옛 학교를 다시 방문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곳에 오셨겠네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앞서서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하나씩 좀 꼽아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스트 소식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소식이 가장 좋으셨는지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어떤 거 꼽아오셨을까요? 네, 저는 산불 피해 온정의 손길 있다다. 맞아요. 지난 한 주 진짜 가슴 졸였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안동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 부모님께서 안동 풍산에 계시는데, 오. 정말 지난주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마음 많이 졸이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내려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일일이 비춰지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저희 부모님은 뭐 괜찮아서 다행이었지만 옆 동네에 가보니까 네. 어떤 마을은 세 채 빼고 다 탔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도 좀 하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또 경상북도 그 종합중앙본부가 안동 체육관에 되는데 너무 이제 따뜻했던 게 기업들의 물류 지원들이 막 엄청 큰 대형 차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한 분 한 분의 그렇게 온 길이 이렇게 우리가 또 힘든 시기에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베스트를 보니까 또 온정 잇따라 온다라는 말을 보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다 보니까 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뭐 다양하게 물류들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뭐 소방대원들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이 기사화가 됐죠. 여쭤보니까 뭐 저희 이제 경상북 도당이 또 그 도청이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온대요. 당원들이 저희도 빨리 도와드리고 싶다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안 된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짜짜짜짜 기다려주면 그 자원봉사자들도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준비를. 근데 그거 보고 대한민국이 정말 뜨겁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따뜻하구나.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고 사실 산불은 진화가 됐지만 앞으로 피해 복구가 어마어마하게 또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습니다. 이 소식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민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도 참 뭐 미풍양속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역할인데 좀 안타까웠던 점이 좀 초동 조치가 좀 미흡했다. 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원래는 그 기존에는 그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이게 그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그런 점에서 조금 초동 조치가 위협했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그럼 사후에라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일단 정부에서는 추경 10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추경 10조가 다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좀 국회 차원에서 좀 많이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빨리 강구돼야 되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 10조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뭐 추경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좀 어떻게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난 극복에는 뭐 여야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또 그 탄핵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이영락 위원장님도? 100% 공감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북 산불 피해 속에서 그래도 또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느낄 수 있다. 온정이 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규원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희는 뭐 조국혁신당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가장 아하. 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언제 언제 하냐. 선고기일이 지정되나 이제 사실 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봄날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4월 4일 오전 11시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딱 이거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영락 위원장께서? 네, 같은 마음인데요. 전 가뭄의 단비. 네. 너무 목말라서 죽을 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쵸. 선고리라도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음. 이거 또 이번 주 넘어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18일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너무 대한민국이 빨리빨리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그나마 단비가 해서 선고 기일이라도 빨리 잡혀진 게 너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선고 기일이 나온 것만으로도 좀 피로감이 해소된다라는 국민들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이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규원 위원장님께서 워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을지. 예. 저는 그 워스트 소식으로 꼽고 싶은 거는 네. 어제 있었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 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죠. 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5명이 가가지고 민주당이 초선 의원 70명 초선 의원들과 그리고 김어준 방송인을 네. 갖다가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경찰에. 그게 사실은 참 이게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 내란 수계로 지금 이해되는 분의 그 당적을 아직도 해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호 당원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내란 이후에도 그 극복에 동참하지 않고 그 계속해가지고 약간 극우 세력이라고 이해가 될 정도의 그 선전 일삼아 왔는데 그 며칠 전에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약간 좀 무력화해야 된다, 약간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내란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거꾸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혁신당에서는 고발장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은 무고라는 건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그렇죠. 허위의 내용을 고발을 접수해야 이제 무고가 성립하는 거니까 예. 저희가 일부러 고발장을 미리 써가지고 혁신당 소 의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니까 바로 저희가 무고로 주진우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적반하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무고죄로 이제 맞고서를 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영락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에 그냥 대해서. 저는 그냥 똥 싼 놈이 빵꾸 낀 놈 뭐라 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네. 예, 해석을 좀 한 하면 줄로. 좋을까요? 예. 네, 아니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좀 무력과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동, 그건 국민들이 용서 못할 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간략하지만 굵고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네. 아유,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잘 앞에서 좀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분께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네. 좀 형성이 네. 된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황당하게 이제 고발전을 이어갔다라는 걸 이제 워스트로 꼽아오셨고, 이영락 위원장님께서 어떤 거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뉴스 네. 장제원 사망 소식 장제원 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왜 선택을 했냐면 예. 그 정치인들의 명예가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목숨과 생명까지 다 앗아가야 되는 상황인가. 그리고 정말 그 진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진실 여부를 밝히고 사람의 한 행위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죄값이 있다면 죄값을 받고 진정 피해자한테 사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은 또 다시 제2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물론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정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더 이렇게 안타까운 네, 마음이 감독적으로. 드셨군요. 이규현 위원장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정당인이지만 직전에 검사 생활을 16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전담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어쨌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생활에서 아프면은 검찰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뭐 병으로 치면은 일종의 뭐 좀 비유입니다. 그냥 예. 암선고 비슷한 그 정도의 사실은 그 정도의 상황인 것인데, 뭐 그런 아프다고 해서 그럼 뭐 힘들겠지만 뭐 치료도 받고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이게 휩싸였을 때는 좀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금 뭐 힘들겠지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뭐 죄가 있으면은 죄값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제원 전 의원의 사망 소식까지 이제 워스트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92.7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양주 회천사차와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중심에 옵니다. 4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평범한 오늘을 특별한 내일로, 일상의 모든 것이 더 가깝게,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되는 브랜드시티의 중심. CTOCL 7단지 4월 오픈 예정. 032-831-1141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등을 책임지는 1등.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영랑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나왔는데요. 4일 오전 11시죠.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용이냐, 기각 혹은 각하냐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선고를 3일 앞둔 정치권 분위기, 그 후의 전국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평이만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역대 이런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최장이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정말 많은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유독 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영랑 위원장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서 네. 그냥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리면 될 것을 계엄에 대한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눈치 보기. 네,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헌법의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양극단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너무 늦추고 있었었죠. 네, 그래서 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의견을 모을 텐데 최근 이준숙, 한덕수 총리 탄핵건이 만장일치가 아닌 것을 볼 때 헌재에서 그런 과정들이 동닥하지 않는다는 듯한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정치권에 대한 어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규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오래 걸리긴 했죠. 이게 예. 저희가 이제 이 윤석열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변론 종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심리를 마친 지 지금 36일째 만에 선고일이 지정이 된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 걸렸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일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배 가까이 걸린 셈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해석도 있었고 사실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설들이 좀 난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당인으로서 여러 가지 또 법조인을 제가 한 20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루트가 있습니다. 좀 분위기를 보면은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부 성향 재판관님들이 조금 신중하신 건 맞았는데 그 신중을 어떤 부분에 신중했냐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요. 좀 그랬습니다. 이게 이 윤석열 탄핵 사건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쟁점이 크게 보면 3개고 네. 실체적인 쟁점이 5개입니다. 절차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사건만 보더라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실체적 쟁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포고령, 네. 계엄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봉쇄, 아니면 정치인 체포, 선관위 침탈 그런 식으로 한 5개 쟁점이 있는데 네. 탄핵 선고를 하려면 그 5개 실체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 일일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위헌 여부를 1차적으로. 예. 근데 대체적인 견해가 실체적으로 이것이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판단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이 위헌이더라도 그것이 그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 여부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론 그 5가지 실체적인 쟁점 중에 한 가지만 위헌이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만 해도 파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박근혜 때도 그랬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판단을 다 해야 되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한지와 관련해가지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 일부 재판관님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위헌이긴 위헌이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논의를 많이 나눴던 근데 것으로. 그 부분이 예.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위헌이면 당연히 파면에 이를 정도로 예. 중하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쓸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개 의견을 써야겠다. 근데 별개 의견 준비가 아직 덜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려달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쨌든 헌법 탄핵 절차는 그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예. 특히 절차 진행, 특히 뭐 선고기 지정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돼 있거든요. 네네. 되고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내가 조금 더 생각 좀 해볼게라고 예. 하면은 원칙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아직 평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주문에 대한 판결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판결, 그 주문을 결정하는 절차는 보통 선고 결론 직전에 짓는 하기도 거죠. 예.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만 남아 있지만 대체적인 잠정 합의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뭐 위헌이긴 위헌이지만 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예,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온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제, 어쨌든 선고 기일이 나온 만큼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탄핵 정국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은 필요한 상황이고 정치권도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도 뭐 다양한 준비도 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우리 강원권의 국회의원들의 행보는 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규현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뭐 강원권에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네. 비례정당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요 몇 달간은 거의 광화문에 꽤 자주 갔었습니다.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제가 뵌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 그분들도 제가 모르지는 않는데 거의 못 뵌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오히려 그 원외 지역위원장님들은 조금 자주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강원권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광장 민심을 충실히 대변했는지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조용한 부분이 있었다. 지역 현안에 집중하셨던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측해 보겠습니다. 예. 뭐 이영남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면서 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원래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을 하고 또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방, 경제, 안보 등이 너무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쓴소리도 못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오로지 당리당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동권 벨트 3인방,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이 3인에 대한 깊은 유감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강릉에서 오셨으니까 권성동 의원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지역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아유, 뭐 권성동 의원님 보수에서 국민의힘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극찬의 글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 혼란의 시기에 너무 잘 정리정돈하면서 아주 차분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 기사를 썼을까 고민했지만 이것도 또한 너무 편향적이 아닌가. 대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공감이 전혀 없는 기사를 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내대표로서의 저는 이번에 다양한 뭐 행보들을 보고 많이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랑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솔직히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이제 계속해서 보류가 되고 있는, 끝내 보류가 된 상황이고, 8명 체제로 선고일이 확정됐고,
일단은 헌재도 8인 체제 문제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압박도 어느 정도 뭐 이게 동력이 약해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영랑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유, 나는 민주당이 너무 또 지나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지나친 그러냐면, 상황이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무죄도 확정된 상태에서 너무 압박을 하니 뭐 지금 몇 번의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조금만 좀 여유를 가지고 국민들이 애타하는 것보다 더 애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여유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규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어떤 세력의 이해를 대변했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는 좀 대단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소추는 기각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상당한 경고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내용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국회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야당은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본회의 열어달라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의장님이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셨고 지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저희 당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발의해서 공개를 한 상태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지금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러니까 발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좀 고민의 요소가 있죠. 선거기일이 오늘 전격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조금 상황 변경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파면이 된다면은 사실 지금의 권한 대행은 조기 대선 이게 조기 대선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엄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한덕수 총리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그 행보를 봤을 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로 고려해가지고 야권에서도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도 그 탄핵 소추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숙고하고 장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제 선거 기일이 좀 확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좀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자, 과연 탄핵 선고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보편적으로 법 감정적으로 봤을 때 전원 합의체가 8대 0으로 인용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네, 왜냐하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들어왔고 유리창을 깼고 또 그리고 포고령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불법적인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사전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이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 탄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8대 0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요즘 유행하는 빵이 8대 빵이에요. 제일 맛있는 빵이라던데요. 8대 0을 8대 빵으로 예측을 해주셨고 이규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8대 0 예측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안에 뭐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상은 그것이 8대 0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네. 그게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은 5대 3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출처가 경찰이었거든요. 예. 경찰에서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5대 3으로. 그래서 뭐 파티 준비도 하고 있었고 복귀 준비하고 있었는데 8대 0 나오니까 도대체 이 보고서 누가 썼냐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이번에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 씨가 저희는 씨라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어쨌든 법기술을 이용해서 합법적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요청을 했거든요. 예. 전망에 대해서 보고해라. 그러니까 보고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5대 3으로 보고한 거죠. 그렇군요. 그게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예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뭐 호각세다 그랬는데 까보니까 20표 얻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경찰의 보고 약간 어떻게 보면 신기 경호성 보고를
좀 근거로 해가지고 예. 약간 좀 이른바 보수 진영 측에서 5대3을 굉장히 강하게 돌렸고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치사하지만 8대0을 아니 치사한 건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네. 8대0을 열심히 저희가 구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인용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기각을 일단 희망하고 뭐 결과에 승복을 하겠지만 뭐 4대4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탄핵 전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네. 진짜 집결을 엄청나게 해서 더욱더 그 여론을 조성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기각은 그들의 희망사항일 거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희망사항일 것이다. 네. 공감하시나요? 뭐 희망사항일 뿐더러 뭐 그렇게 뭐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 논평할 가치를 못 찾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때 여의도 문어로 소문이 났었는데 문어요? 네, 아, 네. 네. 최근에 몇 개 틀려가지고 예. 이제 뭐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고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예언했거든요. 이거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다. 오. 예, 제가 아마 예. 최초로 예언했을 겁니다. 네. 뭐 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법조인 생활 한 20년 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을 때 네. 저도 뭐 검찰에 있을 때 선거 전담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판결이라기보다는 법관의 판결이라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라는 의사 표현에 가깝다. 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제 주변의 법조인들 다 비슷한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좀 예언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판결문을 보면은 그게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여태까지 그 대법원의 관련 법리에 좀 부합하는 뭐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들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사항을 담아서. 예. 이때 이제 2심 판정이 나오고 나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영락 위원장님께서는요? 네. 우선 사법부의 2심 결과는 존중합니다. 네. 근데 단 1심에서 유죄가 된 것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검찰의 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사법부의 1심 유죄, 2심 무죄의 판단이 좀 지나치게 엇갈리는 일은 매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 이전에 이재명의 진정성 같습니다. 본질은 김문기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고 네, 김문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문제였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불리한 경우라도 정치인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봤고, 자, 일단은 이제 4월 4일 분위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또 혼란스러움이 예상이 됩니다. 워낙 이제 지금 너무 오랜 기간 이뤄져 왔기도 했고, 많은 이제 찬반, 뭐 집회도 과열되기도 했는데, 후폭풍이 좀 상당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이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보다는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도 탓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 있는 후보를 내면은 이런 말도 뭐 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네. 잘 해야 한다. 네, 민주당에서 유리하다는 뜻은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무능하다는 반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대안은 바로 개혁신당이 대한정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의 국정 방향도 뭐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이런 후폭풍 좀 예상하시나요? 어쨌든 간에 조금 뭐 환호와 탄식이 뭐 병존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질서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탄핵 때도 뭐 불상사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그 어떤 질서 유지, 좀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판결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 지표는 아직 반영이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내란 극복을 위한 그 탄핵 민심은 굉장히 집결해 있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보다 지난 총선 때보다 더 집결이 돼 있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신뢰 리스크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좀 대세론이 로 가느냐 그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핵 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뭐 지켜보겠고 질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든 야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어떤 결과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영란 개혁신당 강릉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